자,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 들어갈 텐데, 이제 대기와 해양이라고 써 있는데, 자, 고개 들고. 일단 이 단원은 대기, 일단 처음에 대기야. 두 번째 해양이고, 세 번째 대기와 해양의 순환이야. 여기도 3단원하고 똑같이 7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야. 이 단원에서 좀 가장 어렵게 나온다는 거는 딱 두 개야. 뭐냐면은, 엘니뇨 아니냐. 그 부분이랑 또 이 자전축 경사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3단원보다는 쉬워 그래도. 알겠지? 3단원이 가장 어려웠던 단원이다. 알겠지? 대기와 해양. 자, 부터 들어갈 테니까. 고기압, 저기압이란 말이 나오지. 고기압이란 뜻이 뭐야, 고기압? 고기압. 그치. 주변보다 높은 거야.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 세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저기압은? 기압이 작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고기압은 기압이 세고 저기압은 기압이 약한데 저기압을 생각해보자. 저기압. 누르는 힘이 적으니까 애들이 기어 올라오려고 하겠지. 그래서 상승기류가 생긴다고. 그 다음에 고기압은 누르는 힘이니까 하강기류가 생긴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고기압 봐봐.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고 그랬지? 그래서 써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하강기류지, 눌리는 힘. 오케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고기압은 이제. 그 다음에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알겠지? 오케이? 자, 아까 저 분명히 이야기했지? 누르는 힘이니까 무슨 기류? 하강기류. 고기압이. 그 다음에 저기압은 누르는 힘이 적으니까 위로 올라오는 힘, 상승기류. 되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나오는데 너희가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많이 배웠을 텐데 우리 그 여름에 우리한테 그 영향을 주는 기단이 뭐야? 여름. 북태평양 기단. 그래.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둘 다 뭐냐면, 둘 다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베리아 고기압,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 이렇게 써있지. 오케이? 시베리아 고기압은, 여기 봐봐.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네. 여기 내가 써줄 게 있는데, 그래서 서구 동저형이라고 해. 서구 동저형. 필기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북서계절풍이야. 북서계절풍. 겨울에 영향을 주는 거지. 겨울. 이 정도는 뭐 공통각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있지.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은 밑에서 이렇게 불어오고 있네. 자, 요거는 남고북저형이라고 해. 남고북저형.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 남고북저형. 그 다음에 요렇게 바람이 불어 올라가거든. 고에서 저로. 그럼 남동계절풍. 남동계절풍. 그 다음에 이게 여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름에.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은 우리가 이제 얘가 시베리아 고기압인데 겨울철에 영향 주는 거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거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해라. 그림을. 그러니까 이 밑에 걸 외우라고 하지 말고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라고. 자, 이동성 고기압. 야, 아까 시베리아 고기압은 겨울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북태평양 고기압은 뭐야? 여름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럼 봄, 가을에는? 그게 이동성 고기압이야. 알겠어? 오케이? 시베리아 기단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양적의 기단에서 발달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고기압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2, 3일 간격으로 날씨가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가 나중에 비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고기압을 말하는 거야. 이동성 고기압. 봄, 가을철에.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단원에서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온대성 저기압하고 태풍이거든. 다 시험에 나와. 이거는 수능에 4년, 5년 내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6월, 9월 수능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온대성 저기압 일단 별표 3개 쳐놔. 온대 저기압. 여기는 내가 설명한 대로만 잘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상 일교도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기상 일교도를 볼 때 이제 필요한 건데, 자, 뭐 이 그림이 온대성 저기압의 일생이라고 그렇게 쭉 그림이 나와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거든. 자,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81페이지 밑에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하나 해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설명만 먼저 듣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정리는 내가 해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보자. 처음에는 위에 찬 공기, 자, 밑에 따뜻한 공기가 서로 이렇게 딱 맞부딪힌단 말이야. 찬 공기가 만드는 전선은 한랭 전선, 따뜻한 공기가 만드는 전선을 온난 전선이라고 그래. 그게 서로 이렇게 하다가 찬 공기가 빨리 움직이거든.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게 돼. 그래서 그림이 요게 온난 전선이 되고 뒤에 이렇게 한랭 전선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 나중에 쓰라할 때 그때 써. 그래서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계속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고.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 서울의 위도가 얼마야? 서울의 위도. 서울의 위도. 37.5도 정도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38선 밑에잖아. 38선은 들어봤잖아. 그치? 그리고 그 한 우리나라가 거의 한 35에서 한 38 사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일단 위도 30도는 넘지? 우리는 무슨 지대에 놓여 있어? 바람. 들어봤나? 편서풍 지대에 놓여 있다. 알겠어? 나중에 오늘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이제 그걸 배우는 건데, 편서풍 지대는 편서풍이 뭐야? 서쪽에서 불어온다는 뜻 아니겠냐? 그러면 야, 봐봐. 우리가 이 기상 일교도를 볼 때 그 중국 쪽 아니야 서해 쪽에서 비가 오고 있으면 인천에서 비가 오고 있으면 좀 있으면 막 서울도 비가 오지. 그러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얘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편서풍 지대에 놓여 있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 알겠지? 자, 그래서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쭉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있잖아. 내가 아까 얘가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 게 한랭전선이고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게 온난전선이야. 2학년도 어차피 한 번씩은 학교에서 했을 테니까. 그치? 누가 더 빠르냐면은 찬 공기가 더 빨라. 그럼 찬 공기가 더 빨라면 나중에 치고 올 거 아니야. 계속. 쭉 이렇게 해서 계속 빨라갖고 치고 올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겹치게 된다고. 그걸 우리가 패색전선이라고 그래. 패색전선. 알겠습니까? 자, 이 그림 보면은 처음에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위에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있다가 파동이 형성돼가지고 요 그림이 돼. 그래서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패색전선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배워보자. 81페이지에 보면은 온대 저기압의 전선 이렇게 나와 있지. 요거부터 먼저 할게. 요 그림 보이죠, 우리? 너희 책에. 81페이지의 그림에 보면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어떤 전선이냐. 일단 한랭 전선은 찬한 자야. 찬 전선이야.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의 온자는 따뜻한 온자야. 따뜻한 전선이야. 알겠지? 자,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앞에 한랭 전선이거든. 한랭 전선은 뭐냐면 따뜻한 따뜻한 공기에 찬 놈이 확 성질 급하게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랭 전선은 성질이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팍 치고 들어간다고. 비중에 이슬비하고 만약에 소나기가 있다. 어떤 비가 더 성질이 급하게 내리는 거야. 소나기. 그래서 한랭전선은 뒤쪽에 소나기가 내린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온난전선은 뭐냐면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하면서 실실 올라가고 있는 거야. 실제로도 이슬비가 내리고. 알겠지? 자, 여기 지금 한랭전선과 올랭전선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확 파고드는 거야. 급하게.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슬슬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걸 이제 기억해줘. 이 그림은. 별표까지는 아니고 이해하자 이렇게 써놔. 옆에 그림에. 81페이지 위에 그림에 이해하자. 오늘 배우는 거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수능에 나온다. 알겠지? 오늘 태풍까지 다 설명을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랭전선은 급하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저군형 소나기가 내리고 전선 후면이 어쩌고저쩌고 이동 속도는 빠르고 한랭전선은 차가운 전선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기온은 떨어진다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기온하고 기압은 항상 반대야 반대. 알겠어? 기온이 하강하면 기압은 상승하게 돼 있어. 반대로 자 온난전선은 완만하고 층운형 구름이고 층운형 구름이 우리가 저온형 구름은 너희가 말하는 소나기성 구름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폭우가 내리는 거고 층운형 구름은 옆으로 이렇게 푹 퍼지는 구름이 층운형 구름이야. 이슬비 구름. 알겠지? 층운형 구름이고 전선의 넓은 지역에 느리고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기온은 상승하고 기압은 하강하고 반대로 남동에서 남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 방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아까 81페이지에 내가 정리를 해준다고 그랬지. 81페이지 내가 가르친 거 정리를 하면 요거만 딱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알겠어? 밑에 내가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필기를 하세요. 여기 봐라. 그 81페이지 밑에 그림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앞쪽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이게 온난전선이고 이게 널찍하게 자 이슬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게 뾰족하게 생긴 게 이게 한랭전선이야. 한랭전선 그리고 뒤쪽 좁은 부위에 소나기가 내린다. 소나기. 자 여기 이슬비 내리고 이게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그리고 그 바람의 우리가 움직이는 전선의 방향은 이렇게 움직인다. 편서풍의 영향에 의해서. 알겠어? 그리고 자 이걸 하기 전에 동서남북부터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북쪽이지? 그다음에 사우스 남쪽. 어디가 동쪽이냐? 너희가 동서가 많이 헷갈리면은 너희 그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봐. 우리나라 지도 오른쪽에 있는 걸 동해안이라는 서해안이라고 그러죠. 동해안이라고 그러지. 이게 동쪽이야. 이게 서쪽이고 웨스트.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바람은 쪽이 아니라 불어오는 데서 시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풍이야? 이렇게 불어오는 풍. 북동풍이다. 알겠지? 오케이? 끝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불어오는 방향에서. 이거 무슨 풍이야, 이거? 남동풍이야. 요거 무슨 풍이야? 남서풍이야. 요거 무슨 풍이야? 북서풍이야. 알겠어? 이런 거 쪽팔리게 쓰지 말고 이제 머리에 딱 기억을 해놔. 그러면은 자 이거 무슨 풍이겠냐 이거? 저기서 이거 무슨 풍이야? 남동. 그 남동풍이잖아. 남동풍. 그래서 우리가 온난전선이 오기 전에는 남동풍이 분다. 남동풍. 온난전선이 지나갔어. 지나가고 나면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기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까?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기온이 올라간다. 기압은 떨어지고. 오케이?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런 바람이 불어. 이거 무슨 풍이야? 남서풍.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내가? 차가워진다고. 온도가 내려간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풍이야 이거? 북서풍.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교도를 볼 거거든. 자, 얘가 이렇게 지나가. 처음에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처음에는 남동풍이 불어. 쑥 지나가면서 이슬비가 내리다가
지나가고 나면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이 상태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기온은 올라가고 비가 안 오는 상태가 돼. 또 쑥 지나가겠지? 얘가 이제 가까이 오면 온도는 내려가면서 막 소나기가 내리겠지? 지나가고 나면은 온도는 떨어지는 북서풍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좀 이따 그리는데 여기 봐라. 그러면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지금 내가 이 도는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냐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된다고. 그래서 얘들이 지나가고 나면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81페이지 밑에 요거 그려주세요. 문제 하나 나오니까 자, 뭐 또 먼저 보냐면 83페이지 한번 볼래? 요거에 보면 좀 이 그림에서 시커멓게 보이는 게 구름이 많은 거야. 구름이 많은 거. 그다음에 비, 눈, 뇌우, 안개 뭐 이런 걸 쭉 보시고 여기 이제 풍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많으면 뭐 풍속이 세겠지. 그다음에 전선을 보면 동글동글한 게 온난전선, 이 뾰족뾰족한 게 한랭전선, 그다음에 회색 전선은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이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 그림이냐면 아까 온난전선이 동글동글하다고 했잖아. 한랭전선은 뾰족뾰족하다고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게 이게 회색전선이야. 근데 너희 회색전선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정체전선이라 들어봤어? 정체전선? 정체전선이 너희 장마는 들어봤지? 장마. 장마전선이 정체전선이야. 멈춰 있는 거. 정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장마전선은 이렇게 생겼어.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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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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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겠어? 이게 정체전선 장마전선이야. 너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지? 보면 정체전선. 그 다음에 H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이 고기압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L 저기압 로우 저기압을 말하는 거야. 뭐 다른 거 없고 태풍 이렇게 되어 있다. 태풍 바람개 모양으로. 자, 그것 때문에 이걸 보자고 했던 게 아니고 나는 요게 이 그림을 잘 봐라. 이 그림에 보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돼 있지. 요게 뭘 주는 거냐면 바람의 방향을 주는 거야. 이게 무슨 풍일까? 자, 이거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은 요렇게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 방향으로.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지? 북. 이거 뭐라고 그랬지? 이거 북서풍이야. 북서풍. 알지? 이거 하나만 써놔. 옆에. 북서풍이라고. 따질 줄 알아야 돼. 오늘 와서 제대로 배우고 가야지. 시험 문제 2문제나 오늘 먹을 수 있는데. 알겠지? 3점짜리 2개나 나올 수도 있고 뭐 2점, 3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수능에 나오는 건 제대로 맞춰야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분석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 한번 볼까? 그림. 지금 A야. 아까 우리가 그걸 이해했다면 A가 여기 있다.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온난전선 앞쪽에 있지. 앞쪽에 A가 온대 저기압은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왜? 편서풍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A 지역은 가에서 온난전선이 전면에 앞에 있어. 앞에. 온난전선 앞쪽에 있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이슬비 내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지? 층온형 구름이 있고 실제로 약한 비, 이슬비가 내린단 말이야. 오케이? 자, 요번에는 온난전선이 지나갔어. A가. 그럼 여기는 지금 날씨가 맑은 상태인데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지. 아까 여기 바람의 방향이 뭐야 이거? 남동이었지? 이렇게 되면 무슨 풍으로 바뀐다고 그랬어? 남서풍으로 바뀐다고 그랬지. 오케이? 됐냐? 그래서 그렇게 써있어. 이해를 했으면.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림이지 이거. 오케이? 이제 한랭 전선이 지나갔어. A가. 그럼 뭐야? 소나기가 내렸을 거고 한랭 전선이 지나갔으니까 온도는 떨어지겠지. 온도가 떨어지고 여기 아까 남동풍이었지? 여기 무슨 풍으로 바뀐다고? 북서풍으로 바뀐다고. 되겠냐?
할 수 있겠지? 요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알겠어? 하나를 풀어볼까? 어, 102페이지 17번을 볼래? 102페이지 17번. 같이 한번 해보자. 17번. 자, 그림은 어느 날 시각의 지상 일기도를 온대 저기압의 중심의 이동 경로를 표는 이날 관측소 A에서 T1, T2 시각에 관측한 기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T2는 전선 통과 후 3시간 후이며 T1에서 T2 동안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이 하나가 통과를 했대. 문제가 3점짜리 문제 봐. 6월 평가 오면 10번 문제. 오케이? 자, 여기 봅니다. 지금 얘는 지금 T1일 때 남서풍이 불고 있지. 남서풍.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너희는 이거 익숙해져야 돼. 온난전선 앞쪽 이슬 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남동풍. 자, 저쪽 한 거 한랭전선.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분단 말이야. 되겠지? 자, T1일 때 봐봐. 남서풍이 불고 있네. 기온도 높네. 맞지? 그럼 어디 상태겠냐? A일 때 상태겠지. A일 때. 맞냐? 그 다음에 T2일 때는 보니까 온도는 떨어졌고 북서풍이 불고 있네. 여기잖아, 북서풍이. 강수 있음. 강수 뭐가 내렸겠냐? 소나기가 내렸겠지. 이렇게 뭔가를 주고 있단 말이야. 3점짜리인데. 자, 해볼게. 그러면 T1일 때 A30에는 전선면에 나타난다. T1. T1은 지금 뭐냐? 지금 남서풍이고 온난전선이 지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날씨가 맑은 상태지. 날씨가 맑으면 전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전선은 여기 아까 내가 무슨 전선? 이게 여기에 온난전선이 있지. 그 다음에 요 뒤에 한랭전선이 있지. 여기는 지금 전선이 있냐 없냐? 없지. 그래서 전선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자, 1번부터 푼다. T1일 때 A30에는 전선면이 없지? 나타난다 했으니까 틀렸지? 틀렸고. 두 번째, T1에서 T2, 뭐한테 내놨냐? T1에서 T2 사이에, 자, T1에서 T2 사이에, T1이 여기지? T2는 여기 지나가고 북서풍이 불었지? 그럼 여기 중간에 뭘 지나갔다는 뜻이야? 한랭전선. T1하고 T2 사이에 정원형 구름, 한랭전선이 지나갔으면 정원형 구름이 관측돼? 당연한 소리지. 맞지? 오케이. T1에서 T2 동안 A에서 풍향은, 자, 남서에서 북서로 바뀐, 자,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어? 시계 방향. 그럼 3점짜리 하나 맞춘 거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리고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요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10번으로 가볼래? 10번? 이렇게 그림이 나오기도 하거든. 이렇게 10번처럼.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온대 저기압이 위치할 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지상 기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오밀조밀한 데가 전선이야. 이렇게 되는 전선이야. 이렇게 되는 전선 뭐야? 온난전선이죠. 온난전선. 이렇게 앞쪽에 넓은 데 비가 오는. 그 다음에 오밀조밀한 게 여기 왼쪽에 있는 건 한랭전선이지. 한랭전선. 이렇게 되면서. 알겠어? 다시. 이거 내가 그린 거고. 이렇게 오밀조밀한 게 이렇게 있다. 우리가 그림에서는 이렇게 해갖고 이게 온난전선. 자, 이렇게 온난전선.
이렇게 할랭 전선이 있었지. 자,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오밀조밀한 게 있으면 온난 전선이고 상대적으로 왼쪽에 이렇게 오밀조밀한 게 있으면 할랭 전선이야. 알겠어? 오케이? 왜? 오른쪽에 이렇게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자, 온난 전선이고 얘는 할랭 전선이야. 할랭 전선. 온난 전선, 할랭 전선이야. 할랭 전선. 할 수 있겠냐?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볼까? 기읍. 온난 전선 주변의 지상 기온 분포. 이거 온난 전선 맞지? 가. 됐어? 자, 그 다음에 A 지역의 상공에는 A 지역. 야, 이게 저 온난 전선 앞쪽에 뭐가 있어, 이거? 온난 전선. 전선이 있잖아, 전선. 전선면이 나타난다. 맞는 말이지? 자, B 지역에는 B 여기지? 야, 얘는 지금 할랭 전선이 지나가기 전이지, B. 할랭 전선이 여기인데 지나가기 전에 무슨 풍이라고 했어, 내가? 남서풍이라고 그랬죠, 남서풍. 다시. 남동, 남서, 북서잖아. 맞지? 남서풍이면 무슨 풍 계열이야? 남풍 계열이지, 남풍 계열. 북풍 계열이 아니라. 남서풍이니까. 흘렸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용하는 게 하나 더 하자. 자, 그 다음에 21번 가봐. 21번. 너희 지금 푼 문제가 전부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야. 내가 그냥 문제집 같은 문제가 아니고 수능에 나온 문제야. 21번. 뭔가 비슷하게 생겼지? 자, 이렇게 오밀조밀한 게 있다. 이게 무슨 전선이겠어? 온난 전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다. 이게 무슨 전선이겠어? 할랭 전선이겠지. 온난, 할랭. 자, 그러면 나에서 전선은 기역에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할랭 전선은 전선이 어디 쪽에 나타나냐? 할랭 전선은 앞쪽에 나타나죠. 이렇게. 오밀조밀한 여기가 전선이야. 기역은 아니잖아. 오케이? 뒤쪽에 있으니까. 일단 틀렸고 기압은 잘 들어.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이 뭐야?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온대성 저기압이야. 알겠어? 온대성 저기압은 기압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얘가 가장 중간인데 이렇게 기압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기압이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이 중간에 가까울수록 기압이 저기압이야. 다시 뭐라고? 중간에 가까울수록 뭐라고? 저기압이라고. 그럼 A하고 B 중에 누가 저기압이야? A가 더 저기압이란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A하고 B의 기압은 누가 더 낮은 거야? A가 더 낮은 거지. 저기압이라고 그러잖아, 얘가. 됐어? 그 다음에 지금 오타 지점 B는 C 지점보다 C가 빠져있네. 너희 돼 있냐, 책? 그럼 내가 오타 잡았나 보다. B는 C 지점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B하고 C 중에 자, 내가 말했지? 온대성 지금 얘가 C고 쟤가 B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B 지점은 C 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야? 동쪽에 위치한다 이 말이지. 할 수 있겠어? 요거 하나 그려놓은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너희가 지금 평가원에 나온 문제 뭐 9번, 10번 막 이런 3점짜리 다 풀어버린 거야 지금. 다 3점이잖아 지금. 할 수 있겠어? 하나 더 풀자. 4번으로 가보자. 4번. 그리고 우리 일기도 보는 건 무조건 나온다 시험에. 뭐라고? 무조건 나온다고 수능에. 에이? 무조건 나오는 게 지구학에 한 서너 개 돼. 무조건 나오는 게. 그래서 지구학은 잘만 공부하면 처음에 점수 올리기 되게 좋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두세 개가 되게 어렵게 너 저번 시간에 풀었던 거 봤지? 그 어려운 문제들. 에이? 그런 것도 있다고. 4번 봐봐. 그림은 온대 저기압의 중심이 북반부 어느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하는 동안 36시간 동안 관측한 기성 요소를 나타낸 건데 이 기간 동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모두 이 관측소를 통과했대. 2022년 9월 평가 8번 3점짜리 문제지. 얘도 3점이네. 오케이? 자, 얘들을 보니까 자, 문제를 그대로 할게. 기압이 요게 기압이지, 기압. 이렇게 기압이 돼 있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지금 이게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 요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바람이. 이 무슨 풍이야, 이거? 무슨 풍이야? 남동풍이지. 맞지? 얘는 무슨 풍이야? 하얗게 돼 있는 이놈? 남서풍이지. 얘는 무슨 풍이야? 북서풍이지. 우리가 배운 그대로네.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쑥 지나갔다는 소리네. 결국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놈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얘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 자, 나중에 여기 중간을 지나가니까 기압이 낮아지겠지. 낮아졌다가 지나가고 나면 기압이 다시 높아지겠지. 그런 그림이야. 기압과 기온은 항상 반비례하게 돼 있어. 뭐 그런 그림이고. 봐봐.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이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은 거야. 알겠지? 우리 배운 대로.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풀게. 자, 기압이 가장 낮게 관측됐을 때, 기압이 가장 낮게 관측됐을 때, 여기. 맞냐? 오케이? 그때 풍향을 봐봐, 풍향. 이렇게 올라가는 풍향이지. 이렇게 올라가는 풍향이지. 이게 무슨 풍이냐, 이거? 무슨 풍이야? 남쪽에서 올라가니까 남풍이지, 남풍. 남풍 계열이다. 맞다. 오케이? 동그라미 치고. A일 때, 관측소의 상공에는 A는 여기죠, 여기. 지금 무슨 풍이 불고 있냐, 얘들아? A일 때. 봐봐, 저기 A일 때 무슨 풍이 불고 있어? 남서풍. 남서풍일 때 전선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전선이, 온난전선이 나타난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지. 날씨가 맑고 전선이 없는 상태야, 남서풍일 때는. 그 다음에 관측소에서 B와 C 사이에는 B하고 C, 여기 봐봐. B하고 C 사이 무슨 풍이 불고 있어, 지금? 무슨 풍이 불고 있어? 북서풍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기온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지금? 맞지? 기온이 떨어지고 있고 북서풍이 분다. 무슨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좋았어. 한랭전선. 잘 따라오네. 그 B하고 C 사이에는 주로 저군형 구름이 관측된다. 맞는 말이지? 할 수 있겠냐? 오케이. 잘했어. 그럼 너희가 지금 평가원에 나온 4문제를 다 풀어낸 거야, 지금. 3점짜리. 봐봐, 다 3점짜리잖아. 그쵸? 야, 왜 3점으로 되겠냐? 지구과학을 배웠는데도 맨날 TV에 나오는 저게 날씨, 이 기상일보 이런 것도 못 보면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평가원 문제를 지금 다 풀어봤어.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배워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84페이지 봐. 84페이지. 자, 84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기상 일기도를 볼 때 좀 더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거든. 너희 이 기상 일기도에서 이렇게 구름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사진으로 나오는 게 있어. 그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위성 영상을 해석을 할 때 2가지 그림이 있다고. 가시 영상이 있고, 가시 영상이라는 건 너희 눈으로 보는 영상이야. 그럼 눈으로 보니까 밤에는 안 보이겠지. 그 다음에 적외 영상. 적외선 들어봤지?
그치? 적의 영상의 그림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별표 3개. 무조건 나와. 이것도 같이 나와. 가시 영상은 구름과 지표면에서 자 반사된 태양의 빛의 반사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반사도가 큰 부분은 자 빨간 거로 밑줄 긋는다. 가시 영상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반사도가 큰 부분은 밝게 나타나고 반사도가 작은 부분은 어둡게 나타난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얗게 우리가 기상일교도에서 가시 영상이라고 하면은 하얗게 보이면 구름이 많은 거야. 시커멓게 보이면 구름이 없는 거고. 오케이? 자, 요 그림 봐봐. 에이씨, 태풍으로 갔네.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건 하얗고 이건 좀 덜 하얗지? 요게 구름이 많은 거야. 너희 보통 일반적으로 TV에서 나오는 기상일기도는 대부분 가시 영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상일교도에서 이렇게, 이 구름이 많아서 좀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가시 영상. 알겠지? 그럼 적의 영상은 뭐냐? 그러니까 가시 영상은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적운형 구름은 이렇게 반사되니까 하얗게 보이고, 이렇게 청운형 구름은 덜 밑에서 이렇게 반사되니까 조금 희무리하게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럼 적의 영상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적의 영상은 적의 영상은 물체의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 양의 차이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방출하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어둡게 보이고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보인다고. 밑줄 거나. 적의 영상 밑줄 긋고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이제 이게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 양의 차이.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어둡게,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보인다고. 되겠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요것도 형광펜에서 밑줄 그어라.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가 높을수록 밝게 나타난다.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가 높을수록 밝게 나타난다. 자, 가시 영상의 그림에서는 얘들아 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구름이 많은 거고 이렇게 안 보이는 구름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럼 적의 영상 그림은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구름의 높이가 높은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조금 덜 하얗게 보이는 건 구름의 높이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적의 영상은 구름의 높이가 하얄수록 위에 있어. 비행기 타고 갔다고 생각해봐. 비행기 고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엄청 떨어지지. 즉, 구름이 위에 있을수록 온도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하얗게 보이는 거라고. 알겠니? 자, 다시. 딱 두 가지만 기억한다. 가시 영상에서는 반사도에 따라서 나타내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게 구름이 많은 거야, 그냥. 적의 영상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게 구름이 높이가 높은 거야. 왜? 온도가 낮아서. 알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가 높을수록 밝게 나타난다. 이거 이번에 6월 평가원에도 나왔어요, 이 문제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연습 좀 해봐야지, 그래도. 몇 번 갖고 해볼까? 아직 태풍을 안 배웠긴 했는데 107페이지 226번, 27번을 보자. 자, 26번에 보면 지금 문제에서 그림 가는 어느 날 20일치 기상 일계도를 나타낸 나는 공합 시 가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온난자성과 활력연수 중에 하나이다. 이게 통과했대. 어쨌든. 그럼 이거 언제 문제냐? 올해 수능 문제다. 올해 수능 문제.
너희가 지금 요거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21시 기상길기도 가. 이게 21시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는 공화 없이 가시 영상이래. 가시 영상. 이게. 기억하고 니은에 보니까 누가 더 하얗니? 니은이 더 하얗지. 잘 봐봐. 맞지? 니은이 더 하얗다는 건 뭐야? 반사가 더 많이 해서 구름이 많다는 뜻이겠지. 가시 영상이니까. 되겠어?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그러면 가에서 A 상공에는 온난전선이 나타난다. A. 여기 A 봐봐. 요거 지금 중간에 낀 거지? 맞지? 이거 전선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온난전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 그치?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 A 풍향은 전선이 만약에 이렇게 쭉 통과했다고 그래봐. 자, 여기서 이게 지금 남서풍이지? 이 통과하고 나면 무슨 풍으로 바뀌어? 북서풍.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면 어떻게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시계방향. 그렇죠, 시계방향. 올해 수능 문제야. 시계방향으로 변했다. 됐냐? 자, 그럼 디귿. 나에서 구름이 반사하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야, 구름이 반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하얗게 보인다고 그랬지?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더 강하니? 니은이 더 강한 거지. 니은이 더 하얘니까. 되겠어? 그래, 올해 문제 풀었잖아. 내가 그냥 문제집에 있는 갖다 문제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올해 수능 문제 너희가 푼 거야, 지금. 할 수 있겠어? 자, 밑에 문제 하나 더 하자. 27번. 27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 태풍을 하기 전에 좀 승부르기 좀 하자. 27번. 요번에는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에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태풍의 중심 위치를 나는 T1 시각의 적의 영상. 이게 적의 영상이래. 즉, 적의 영상.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태풍을 아직 안 배웠어요. B하고 C 중에 C가 더 하얗지, 얘들아? C가 더 하얗다는 말은 뭐야? 구름의 높이가 높다는 뜻이겠지, C가. 오케이? 그래서 나에서 구름의 최상부의 온도는 B가 C보다 낮다에 써 있는데, 봐봐. 구름의 높이가 높은 얘가 온도가 더 낮은 거라고 했지, 아까? 내가 비행기 아까 이야기하면서. 오케이? 풀었잖아. 됐니? 됐어요? 오케이. 자, 20번 보자, 20번. 20번 하나 하고 진짜 쉽게. 이것도 3점짜리고, 2023년 9월 평가 8번 문제네. 자, 21시 우리나라 주변의 기상글기도를 나는 같은 시각 적의 영상이라고 써있네. 폭설이 내렸다. 자, 요게 지금 니은은 지금 적의 영상이야, 얘들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밀조밀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북서 계절풍인 겨울이야, 겨울. 야, 폭설이라고 그랬으니까 겨울에 내리겠지. 뭐 여름에 폭설이 안 낼 거 아니야. 어쨌든. 되겠지? 그럼 더 하얀 게 누구야? 기억이지, 기억. 그치? 자, 적의 영상이라 써있지? 적의 영상인데 더 하얗게 보인다는 건 구름의 높이가 높다는 뜻이지. 자, 각게 그러면 디귿만 봐봐, 디귿. 구름의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의 복사 에너지 양은 기억이 니은보다 많다 이렇게 써있는데, 잘 들어. 방출하는 적의 복사 에너지야. 방출하는. 자, 방출한다는 말은, 잘 들어. 구름의 높이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구름이 두껍다는 뜻이거든, 결국. 그럼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걸 가시광선이라고 그래. 태양 복사 에너지. 그걸 반사해서 지구에서 보내는 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그래. 알겠어? 그럼 방출하는 적의 복사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구름의 높이가 기억이 하얀 거는 구름의 높이가 높다는 건 두꺼운 구름이란 뜻이야. 그러면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많이 못 나가겠지. 구름이 막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말이야.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적다 이렇게 가야 돼.
알겠지? 하나 더 꼬은 거라고. 다시 한번.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는 결국은 뭐냐면 반사해서 올라가는 거거든. 지구 복사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구름의 높이가 높다는 건 구름이 두껍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밖으로 못 나간다는 뜻이야. 알아듣겠지?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 갈게.